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북에서도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완주의 3호 중학교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는 영상을 만들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 역사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대규모 탈당 사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대표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전북에서도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전주 풍남문 광장. 집에서 쓰지 않는 텀블러를 가져와 나무로 만든 소형 소녀상과 바꾸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단발머리 소녀의 심장에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노란 나비가 들어있습니다. 딸이 문자 보내더라고요. 이거 꼭 하나 좀 받아서 보관해달라고. 타지에 있는데 의미 있는 거니까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왔거든요. 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나눠준 소녀상은 모두 814개.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따서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가져가시든 당 안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면서 또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의 경제보복 강행에 소녀상은 더욱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 같고.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등을 담은 기록물과 사진, 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빨간 동백꽃이 그려진 벤치에 고 김복동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꽃으로 피어난 할머니의 아픔과 또 우리들의 꿈인 노란 나비가 함께 만나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은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면서 할머니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받으면서 할머니들이 받았을 피해 같은 여자로서 많이 마음이 아팠고.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고 오는 16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을 향해서 농촌의 중학교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진정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라온 4분 57초짜리 영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던 영상은 교복 입은 학생들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14살부터 16살, 완주 3호 중학교 전교생 212명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해야 할 일을 앳되지만 단호하게 읽어내려갑니다.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지난 봄부터 기획한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찾고 문제를 알아가며 학생들은 할머니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위안부에 대해서 이번에 위안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께 저지른 만행과 나쁜 짓들을 생각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야겠다. 어른들도 도왔습니다. 면사무소는 흔쾌히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을 댔고 한 주민은 촬영 당일 직접 드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는 대형 태극기도 없고 학부모님들이 또 흔쾌히 그걸 가져가시다가 밤에 일일이 다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학생들은 가을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수요 집회에 서기로 했습니다. 선배들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일본에게 무조건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근대 역사 중심 도시인 군산시가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항만 역사관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산 확보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상업항으로 국내에서 6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의 역사를 담을 역사관 부지입니다. 항만 역사관에는 역사 체험관과 교육 전시 공간, 전망대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항만 역사관이 완공되면 인근 근대 유적과 더불어 관광 자원의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항만 역사관 건립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에 부딪히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사업비 120억 원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했다는 겁니다. 결국 군산시가 60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방 예산이 투입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방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근대문화 중심 도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항만 역사관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롯데로부터 우리 땅 지키기 시민운동본부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힘으로 세운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에 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롯데 뿌리는 일본 자본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전주시가 시민의 공간이자 역사문화의 상징인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넘긴다면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대한정치연대 의원 10명이 탈당을 선언한 뒤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오늘 전주에서 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켰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정치연대 의원 10명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정치적 고향 전주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당의 위기가 오히려 구태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말과 속이 다른, 행동이 다른 구태정치를 끊어버리고 구태정치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성과 청년 등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에게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탈당계가 처리되는 16일까지 아직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당의 분열은 민주당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꼴이라며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보다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 게 도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민들께서 다 걱정하시잖아요. 분열 해소는 될 일이 없다. 꼭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정 대표는 올 연말쯤 범보수와 진보 개혁 세력이 다시 헤쳐 모이게 될 것이라며 민평당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호남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수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안서에 확장 가능한 넓은 부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원활한 전력 공급, 자연바람으로 열을 식힐 수 있는 환경 조건과 세제 혜택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60곳으로 네이버는 다음 달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 때 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기로 해 지역 대학들의 정원 감축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호남, 제주권 등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 평가를 신청하는 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때 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기로 하면서 신입생 모집난을 겪는 지역 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 선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2위로 내려앉은 전북현대는 선두 울산현대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모레 홈에서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면서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선두 울산현대와 승점 차이는 2점뿐입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 속에 전북이 울산과 홈에서 올 시즌 3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길 경우 선두로 올라서지만 지게 되면 승점이 5점 차로 벌어지면서 우승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맞대결 결과가 선두 경쟁의 운명을 가르는 셈입니다. 울산 홈 가서 한번 지고 저희 홈에서 한번 비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승점 6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양측 선수단은 시축 전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한 희망나비 팔찌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북현대 구단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인 나눔의 집에 81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규모 전국대회가 전북에서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무주에서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가 포문을 열고 고창에서는 문체부 장관기 전국 초등 태권도 대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20일에는 제38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전주 완산 수영장에서 개막해 일주일 동안 1,500여 명이 열전을 펼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제 잔재인 전주시 동산동이라는 명칭이 여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시는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꾸고 오늘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동산은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창업자의 호로, 동산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동산 농사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유래됐습니다. 전라북도 상인연합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284개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 광역시도의회는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기초의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착한론이 출시 석 달 만에 400억 원이 전액 소진되자 전라북도가 추가로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론은 1% 대출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8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된 착한론을 통해 도내에서는 모두 1,991명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북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곳에 따라 5에서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